同学们好。大家好吗?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유 중국어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是的 강조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是的 용법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뭐였죠? 주로 과거를 강조한다는 거였죠. 과거의 사실. 그 중에서도 시간이나 장소, 수단 등을 강조한다고 했었습니다. 강조하는 말은요, 是와 的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밖에 우리가 나이가 많다라든가 적다라는 말 표현을 배웠었죠. 그때는 우리 한자식 개념이 아니라 중국식으로 따, 나이가 많다 따 해야 되지 뚜 하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적다를 시아오 해야 되지 샤오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따, 시아 해주고 2살이라는 것도 우리가 미리 외우라 그랬죠. 2岁가 아니라 2岁. 그래서 2살 많다 하면은 따 2岁. 반대로 적다 하면 시아오 2岁. 이렇게 우리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럼요. 오늘도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不行의 不와 성조가 같은 것은, 자, 같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不는요, 원래 몇 성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4성입니다. 不는 원래 4성인데, 뒤에 몇 성이 오느냐에 따라서 不의 성조가 바뀝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不 뒤에 4성이 올 때만 2성으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죠. 不对. 자, 4성이니까 2성으로 바뀌었죠. 不对. 자, 위에 不行은 2성 앞에서 그냥 4성 그대로 발음되죠. 不行. 그래서 不가 4성인 걸 찾으면 되는 것이죠. 2번 不错. 이것도 2성이네요. 不错. 그 다음 3번 不要. 不要. 여기서도 2성이고요. 4번 不大. 不大. 여기서도 不가 2성이고 5번 不冷. 不冷. 렁, 3성이죠. 3성 앞에 不는 그대로 4성이 유지된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不冷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세요. 밑줄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자를 물어보는 문제이군요.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세요. 暖和, 暖和, 호라고 경성으로 발음이 나죠. 따뜻하다라는 뜻이고요. 和平, 和平, 이거는 세계의 평화, 이런 얘기할 때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和라고 이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같은 발음이 아니고요. 자, 2번 行李, 짐이라는 뜻이죠. 行李, 行이라고 발음이 나고 银行, 항이라고 발음이 나죠. 자, 그 다음 4번 보면 音乐, 그 다음 快乐 이렇게 되니까 발음이 같지 않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重要, 중요하다, 종신, 다시, 새로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같지 않고 3번 보세요. 校长, 교장 선생님이죠. 校长, 장 발음이 났습니다. 그 다음 长大, 长大, 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의 장이나 잘하다 이런 뜻에서는 길다 장자의 발음이 짱이라고 3성으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다음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늘 보는 다음자가 아닌 새로운 다음자가 이 문제에서 등장했네요. 자, 어떤 건지 보죠. 暖和, 暖和라고 했습니다. 暖和라는 것은요, 따뜻하다라는 뜻이죠. 호어가 경성이죠. 暖和. 그 다음 和平, 和平할 때는 和, 이성으로 발음이 나죠. 和, 이렇게 된다는 거. 평화일 때랑 暖和일 때 발음이 다르죠. 그 다음 발음 보시죠. 重要, 重要,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重이라고 발음이 됐죠. 하지만 아래 다시 새로이라는 뜻의 단어는 종신, 종신이라고 발음이 돼서 종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종 발음이 다르죠. 잘 알아두세요. 자, 3번을 보시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哥哥的太太我叫 어쩌고 저쩌고가 나왔습니다. 哥哥的太太 오빠의 부인 혹은 형의 부인을 나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는 그 인척관계에 대한 호칭이 나왔네요. 자, 형수 이런 말이 되겠죠. 형의 부인은 형수. 그래서 정답은 1번 嫂子 정답이네요. 2번은요. 제프 같은 경우는 형부나 매형이 되겠고요. 수모 하면은 숙모님, 나이 할머니, 5번 지혜지에는 언니나 누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을 보시죠. 다음 중 나이를 묻는 표현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你几岁了? 어린아이한테 물어볼 수 있는 말이죠. 너 몇 살이야? 이런 거고.
그 다음 3번, 你多大了?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같은 동년배끼리 물어볼 수 있는 말입니다. 4번, 你多大年纪? 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죠. 5번도 마찬가지로 你多大岁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는 말이 아닌 것은 2번, 你几年了? 너 몇 년 됐어? 이런 말이죠. 이건 나이를 묻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실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적절한 것은, 자, 가비 이야기를 다오동다먼 하요지잔, 동대문에 가려면 아직도 몇 장그장 남았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의리하는 말이 하요 하오지잔. 이때 하오는 좋다가 아니고 꽤 제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꽤 여러 정거장 남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다시 말하는 말로 다오잔. 자, 도착하면 请叫我 청컨대 나를 깨워주세요.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일러주세요. 란 말이죠. 그럴 거 부탁을 했으니까 어떤 말이 나올까요? 네,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오, 좋아요. 您坐那 거기에 앉아 계세요. 이런 표현이군요. 자, 어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요청할 때는 하오부하오, 어때요? 라는 말이죠. 하오부하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하오부하오. 자, 이어서 자, 6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의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역시 가로 문제이군요. 자, 지문 보니까 손님이 먼저, 손님이 먼저 我可以试穿一下吗? 손님이 말하기를 我可以,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뭘요?试穿하면 시범 삼아 입어보다, 시험 삼아 입어보다죠. 제가 한번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샤는 동작의 한 번, 두 번, 잠시 한 번이라는 그런 동명사죠. 제가 잠시 한 번 시험 삼아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자, 물건 파는 사람이 当然可以,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되죠. 请您, 당신 어쩌고, 자, 당신, 그 다음에 我到更衣室, 자, 갱의실이죠. 옷을 갈아입는 곳이죠. 그래서 당신 나를 따라서 자, 탈의실로 오십시오. 가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나를 따라 할 때 적당한 전치사는 3번 보시면 끈, 뭐뭐 함께 혹은 뭐뭐를 따라서. 그래서 당신 나와 함께 따라오십시오. 따라와서 탈의실로 가십시오. 라는 말 갖다가 건을 써서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과 8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주어진 질문을 보니까 자, 첫 번째 문장 我们来到汉语班的教室里 汉语班的教室里 이랬어요. 우리들이 중국어반 교실에 왔습니다. 그런데 十几个学生 열 몇 명의 학생이 正在上课 마침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다음에 他们只学了半年的汉语 그들은 단지 学了 배웠습니다. 半年的 반년 6개월의 반년의 한 중국어. 그러니까 그들은 겨우 단지 6개월의 반년의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老师讲的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말 他们 그들은 또 모두 다 能听得懂 혹은 听懂 그들은 모두 다 이해했습니다. 듣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老师 선생님께서 他们念课文 자, 본문을 읽으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문맥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본문을 읽게 했습니다. 라는 뜻이 될 것 같군요. 그 다음에 他们都念得非常流利 그들은 모두 다 念的 읽는 정도가 非常流利 대단히 유창합니다. 그래서 짜이가 나왔고 니은을 보면 어떤 뭐뭐로 하여금이란 말이 나왔는데 일단 문제를 먼저 보시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미치신 그 짜이의 용법이 기억과 같은 것은 자, 기억이 뭔가요? 기억 다시 본문 보실까요? 자, 기억 보시면 正在上课라고 됐죠. 짜이가 이때는 앞에 정이 있기 때문에 또 동사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을 나타냅니다. 동사 앞에 짜이가 있으면 진행을 나타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침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진행이죠. 자, 문제로 돌아갈까요? 자, 짜이 진행과 같은 용법을 고르는 건데 자, 진행을 하나씩 봅시다. 자, 1번 보시면 你在哪儿工作 당신은 어디에서 근무하느냐? 이때 짜이는 어디에서란 전치사였죠. 그래서 에서니까 답이 아니고요. 3번 보시면 他 그녀는 住在什么地方
그녀는 어떤 곳에서 사느냐. 자, 짜이가 동사 뒤에 나와가지고 보호를 쓰여서 어디에서란 말이죠. 그녀는 어느 곳에서 삽니까? 역시 에서가 되겠죠. 4번, 公共汽车站在哪儿? 자, 公共汽车站. 자, 버스 정류장은 在哪儿? 어디에 있습니까? 자, 公共汽车站在哪儿? 그래서 在일 때는 어디에 있습니다. 있다란 동사로 쓰였습니다. 있다란 동사가 되었고요. 5번 마지막, 我在北京大学. 나는 북경대학에서 学习呢 학습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시 在가 일단 에서가 되었죠. 그러면 유일하게 진행을 나타내는 말은 2번 보시면 他们在念着书呢. 그들은 念着书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진행과 지색 동시에 나오는데 아무튼 在는 동사 앞에 놓여서 진행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답이 유일하게 2번 진행을 나타냈습니다. 7번 보시기 전에 우리가 7번에 대한 그 짜이에 대한 용법을 한번 확실하게 다지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쓰임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있다, 동사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타 짜이자, 그 사람은 집에 있다. 그 사람은 집에 있다. 짜이가 있다가 쓰였죠. 동사 쓰였죠.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전치사 쓰였습니다. 그래서 타 짜이자 칸电视, 그는 집에서, 절대로 집에 있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칸电视, TV를 본다라는 표현이죠. 세 번째로는 보호를 쓰여가지고 동사 뒤에 쓰여서 뭐뭐 어디에서 동사하다. 그래서 他住在北京, 그는 북경에서 산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동사 뒤에 쓰여가지고 어디에서라는 보호를 쓰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뭡니까? 네, 동사 앞에 쓰여서 진행을 나타냈죠. 동사 앞에 쓰여서 짜이가 동사 앞에 놓이게 되면 진행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他在看电视, 그는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짜이 용법이 4가지 있는데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 동사 있다, 두 번째 에서 전치사, 세 번째 진행, 네 번째 어디에서,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8번을 보도록 하죠. 8번은 문맥상 아까 똑같은 본문에서 문맥상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니은을 볼까요? 뭘까요? 자, 라오스 선생님께서 他们, 그들로 하여금 念课文, 그들에게 본문을 읽으라고 시켰다. 어떤 사역의 의미가 봅니다. 그래서 뭐뭐로 하여금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문제 보시면, 자, 2번은 빼이는 뭐뭐에 의해서 피동이 되겠고요. 3번은 왜, 이거는 뭐뭐를 위해서라는 동사고요. 4번 t는 뭐뭐를 대신해서, 5번은 목적어를 앞으로 오게 되는 전치사 뭐뭐을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답은 랑, 뭐뭐로 하여금,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8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발음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중점 발음 시간이 되겠습니다.还都还都还都还还还还是你还是我的朋友，还是你还是我的朋友，还是你还是我的朋友。还给我把这本书还给你，还给我把这本书还给你，还给我把这本书还给你。都我们都是韩国人，我们都是韩国人，我们都是韩国人。都市，你去过中国的哪个都市？都市，你去过中国的哪个都市？都市，你去过中国的哪个都市？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 공부할 다음 자는요, 하이와 또우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를 보시죠. 하이는 하이라고 발음되는 것과요, 환이라고 발음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라고 될 때는요, 부사적인 용법으로 여전히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시 하면 여전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게이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에게 돌려주다라는 뜻이죠. 예, 여기에 따른 우리가 예문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시부터 보시면 你还是我的朋友. 너는 역시 나의 친구야. 혹은 여전히 나의 친구야. 두 가지 표현할 수 있죠. 너는 여전히 나의 친구이다. 혹은 너는 역시 나의 친구이다. 이때는 하이시가 여전히 역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문 我把这一本书还给你. 나는 이 책을 갖다가 너에게 돌려주마. 환기. 이때는 발음이 하이가 아니라 환이로 읽는다는 거. 자, 두 가지 발음을 잘 유의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도시라는 뜻이죠. 이럴 때는 또가 또로 발음되지 않고 또라고 발음되죠. 일성입니다. 도시. 하지만 부사로 모두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요, 또라고 발음이 되죠. 네, 역시 여기에 따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를 먼저 볼까요? 뚜로 읽는 발음이죠. 你去过中国哪个都市? 당신은 중국 어느 도시에 가봤습니까? 이때 도시니까 발음이 뚜라고 읽어야 되죠. 반면에 모두란 말 할 때는 그때는 또라고 하죠. 그래서 我们都是韩国人. 우리들은 모두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범위를 총괄하는 모두일 때는 또, 도시일 때는 뚜,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대화의 내용상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대화를 보죠. 왕밍이 말했습니다. 这是学校附近最大的书店. 这是 이것은 무엇입니다. 학교 부근에 있는 最大的 가장 큰 书店, 가장 큰 서점입니다. 这一家比新华书店还要大吗? 这一家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서점을 얘기하는 거죠. 서점은 크기 때문에 양사가 지아가 들어갔습니다. 이 서점은 신화 서점보다 还要大吗 더 큰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这一家 괄호 신화书店大 신화 서점보다 큽니다. 혹은 크지 않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단 역접이 나왔네요. 그러나 要比附近的一些书店大多了. 그러나 이 부근에 있는 일부 서점보다는 大多了 훨씬 큽니다. 자, 그러니까 신화 서점보다는 크지 않지만 부근에 있는 서점보다는 훨씬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요. 자, 뭐뭐보다 크지는 않다. 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메이오가 되겠죠. 메이오. 그래서 정답은 5번. 메이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비교문은 요가 들어간 비교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A, 요, B, 그 다음 점어가 들어가거나 나머, 그 다음 형용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는 B만큼 형용사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요, B가 쓰인 비교문을 메이오나 요가 쓰인 비교문으로 바꾸어라 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문을 꼭 다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보죠. 这儿的气候和香港差不多. 香港的冬天一点也不冷. 이곳의 기후는 홍콩과 差不多 비슷합니다. 홍콩의 겨울은 一点也不 조금도 못마하지 않습니다. 뭐하지 않죠? 不冷 조금도 춥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글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볼까요? 이곳의 겨울은 몹시 춥다. 홍콩과 비슷한데 홍콩은 춥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홍콩의 겨울은 조금도 춥지 않다니까, 그렇죠. 정답은 바로 5번이네요. 이곳과 홍콩의 겨울은 전혀 춥지 않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여기서 一点也不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조금도 무엇 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조금도 춥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다가 冷이라는 형용사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一点也不冷, 一点也不冷 하게 되면 조금도 춥지 않다. 그 다음에요,
조금도 배고프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배고프다라는 형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一点也不饿, 一点也不饿. 나는 조금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할 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这件衣服又便宜又结实的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요가 나왔죠? 한 가지 사물이나 사람의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이 있을 때 요 어쩌고 저쩌고 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뭐뭐하고도 뭐뭐하다 이런 표현이 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이러한 관용구들은 여러 번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뭐하고도 뭐뭐하다라는 관용구. 네, 바로 1번에 있죠. 不但而且 그래서 这件衣服不但便宜而且结实 이 옷은 不但便宜 싸고도 而且结实 튼튼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요요를 보도록 하죠. 자, 요요라는 거는요. 아까 설명한 것과 똑같죠. 한 가지 사물이나 사람의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이 있을 때 무엇하고도 무엇하다라는 표현으로 요 많이 씁니다. 자, 관용구 잘 알아두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그럼. 12번, 다음을 우리말로 바르게 옮긴 것은 자, 문제를 보면 要是你来我就不走 要是 가정문이 나왔네요. 你来 네가 온다면 만약에 네가 온다면 我就不走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3번에서 15번까지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보실까요? 자, 我每天早上差不多6点钟起来. 자, 나는 매일 아침 대충 거의 6시에 일어납니다. 6点上课吃早饭. 그래서 6시 45분, 上课는 45분이죠. 上课 45분에 아침밥을 먹습니다. 我在城里的学校念书. 나는 학교가 어디냐면 성 안에 있어요. 성 안이라는 것은 시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내의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每天 매일 早上进城. 그래서 매일 아침 시내에 들어갑니다. 10分钟, 근데 10분이면 就到学校了. 10분이면 곧 학교에 도착합니다. 我到学校的时候, 내가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은 是差10分 8点. 네, 차 10분은 몇 분 전이라는 뜻이죠. 10분 전 8시에 도착합니다. 我们8点钟上课. 우리들은 8시에 정각에 수업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我还可以先看看书. 그래서 나는 역시 먼저 책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습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我每天 나는 매일 上4个钟头的课. 나는 매일 4시간의 수업을 합니다. 12点下课. 12시에 수업이 끝나서 回到家, 집으로 도착하면요. 差不多 대략 12点半了. 12시 반이 됩니다. 我1点钟吃午饭. 그래서 나는 1시에 점심밥을 먹고요. 下午 오후에 우리말로 1시간 낮잠을 자고 난 후에 就起来做别的事. 그래서 곧 일어나서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자, 시간대마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설명했군요. 자, 요걸 유의하시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윗글에 밑줄친 기억과 의미가 같은 것은 자, 기억을 보실까요? 6点上课. 6点上课는 뭘까요? 6시 45분이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자, 40번 찾아볼까요? 어딨나요? 네, 4번 보시면 6点45分. 그래서 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을 보시겠습니다. 13번 보시면 밑줄친 니은을 중국어로 바르게 옮겨서 이제 니은이 뭘까요? 자, 본문 보시면 니은은 우리말로 1시간 낮잠을 자고 난 후에 몇 시간이죠? 1시간. 뭐뭐 한다. 자, 시간이란 말이 나오군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이 설명하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시간이라는 말은요. 항상 동사 뒤에 나오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2个小时니까 2个小时가 동사 뒤에 나온 걸 보시면 됩니다. 자, 몇 번 있을까요? 네, 2번 보시면 睡了1个小时. 1시간 자고 난 그다음에 우자는 거 점심이죠. 점심잠이죠. 그러니까 오수를 말하는 건데 낮잠이죠. 1시간의 낮잠을 자고 난 이후에 자, 유일하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睡了1个小时的午觉以后.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말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시간이란 말은요. 뭐 1시간, 10분, 뭐 아니면 하루 이틀 이런 말들은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나오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나오는데 보시면 자, 休息10分钟 나왔죠. 휴식 동사죠. 10分钟 10분이죠. 10분간 휴식을 하다. 반드시 동사 뒤에 나온다는 거. 또 坐了5个小时的飞机. 자, 탔습니다. 5시간의 비행기를 탔다. 그러니까 역시 5시간이란 말이 5个小时라는 말이 동사 뒤에 坐了 다음에 나왔죠. 자, 이렇게 시간 보호는 동사 뒤에 나오는 거 원칙으로 하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것은 그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 목적어가 사람일 경우에,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일 경우에는 그 목적어가 앞으로 오지 않고 시간 보고 뒤에 온다는 거. 그러니까 보시면 我等了他1个小时. 자, 비록 시간 보호지만은 동사 뒤에 바로 못 나오고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즉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일 경우에는 시간 보호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제를 1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밑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내가 집에서 학교로 출발한 시각은, 자, 내가 학교로 출발한 시각을 말하는군요. 자,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보시면 자, 자, 보시면요. 세 번째 문장. 我到学校的时候是差10分8点. 예, 이렇게 했으니까 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8시 10분 전, 즉 7시 50분이니까. 그리고 학교로 도착하는 시간은 걸린 시간 10분이니까요. 집에서 출발한 시간은 따라서 7시 40분이 되겠군요. 자, 어디 있습니까? 예. 4번 보시면 7시 40분. 이게 정답이 되겠군요. 예.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5번까지 다 풀어봤는데, 자, 문제 잘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은 수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수능 미리 보기 시간은요, 나이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중국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존칭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물어볼 때는 그 나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께서 아주 10살 미만일 경우에는 니 지수일러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나이가 더 많은 20대라든가 또 혹은 동년배끼리는 니 뚜어다러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세 번째로 나이가 드신 분들을 할 때는 3, 4번을 쓰는데 3번이 조금 더 나이가 젊으신 편이 비교해 본다면 굳이,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많으시고 존경하실 분들은 4번. 그래서 3번, 4번은 나이 드신 분들을 쓰는 걸 골고루 쓰고요. 나이가 아주 어린 애들은 지수일러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층이라든가 동년배 사이끼리는 뚜어다러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을 우리가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교문은요, 부정할 때는 반드시 이 뿌라는 부사가 비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비 이렇게 되지 절대로 비 다음에 저 수로 앞에다가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비 앞에 쓴다는 걸 우리가 꼭 이해해 주십시오. 뿌비 타망. 그 다음에 오다 방지엔 뿌비 타 뿌비니다 타 이렇게 해서 뿌가 반드시 비 앞에 온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예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자, 보시면 니 띠디, 자, 니 동생은 몇 살이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진년 8岁了. 금년에 8살이야. 나 그러면 니 동생은 뿌비 워 띠디다. 내 동생보단 아직 어리고 크지 않구나. 어리구나. 워 띠디 찐년. 우리 동생은 금년에 9살이야. 그래서 어린아이 물어볼 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지수일러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시간에는 나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 문장 쓰는 때 쓰는 부정 비교 쓰는 법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법을 잘 우리가 이해해 주시고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